굉장히 스마트했습니다. 제가요 정말 보면 어디 상임이나 이럴 때 한번 제 거 한번 보세요. 네. 정말 지리가 아름다워요. 아트야. 예술이죠. 네. 네. 근데 가끔 국힘에서 네. 화를 돋궈요. 말도 안 되는 말도 걸로. 안 되는 얘기할 네.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야 이거 대응 안 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들어갈 때는 화내지 말자, 대응하지 말자 이제 멘탈 관리하고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그냥 앉아서 사람 얼굴 보고 입에서 나오는 그 말도 안 되는 한국어인지 뭔지도 모르는 말을 듣고 있으면 네. 그냥 자연스럽게 저거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가요. 어. 그러니까 이거 빨리 고쳐야 되는데. 아니 근데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매번 모든 우리 뭐 민주당 정치인분들이 그렇게 하면 당연히 뭐 누군가가 또 꼬투리 잡을 수 있지만 저들이 또 그렇게 안 하면은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확산시키냐면 쫄았다. 민주당 정치인들 저거 막 실제로 다 자기들이 가짜 뉴스 뿌리니까 이렇게 딱 바로 임종득이 치고 나오니까 아무 말도 못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오히려 역으로 제압해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이게 진짜 억울하더라고요. 뭐냐면 곽종군 특전사령관이 네. 이제 저희 보고 박범계 의원 보고 그랬죠. 우리 부하들 살려달라. 부하들 살려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끌어내라부터 시작을 해서 다 했는데 우리는 항명을 했잖냐. 항명을 했는데 그 짧은 시간에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총뿌리를 겨눈 데가 국민이었다라는 걸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사법적 처벌을 받겠다. 하지만 우리 부하들은 살려달라. 무슨 죄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네. 제가 명령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다 얘기하겠다. 대통령하고 통화한 거 다 얘기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저희가 이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3층 어떤 룸에 707 특임 단장하고 네. 특전사령관을 이제 그쪽에다 이제 약간 보호한다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런 입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합류를 했죠. 박범계 의원님께서 계셨고 그래서 간 건데 그 누가 제보했는지 모르겠는데 회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뭐 국회의원 누구 있었어요? 제보 받았어요. 다 알아요. 회유 당했잖아요. 막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막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당사자잖아요. 거기 있었으니까. 근데 회유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거기에는 제가 모르는 분들도 1명, 2명 정도 있었지만 전부 민주당 쪽에 있는 분들이라 누가 이거를 말도 안 되는 제보를 할 리가 없다라는 입장에서 박범계 의원이 페이스북에 그걸 SNS에다 올렸기 때문에 네. 그걸 가지고 저는 추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보를 받았다라는 것으로 해서 너 말도 안 되는 거를 회유 당하지 않았냐 이렇게 해서 이제 곽종군 사령관을 엄청 공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저 얘기를 하니까 신상 발언을 요구해서 1분 동안에 신상 발언을 하는데 뭐 자기가 얘기했냐 제보를 받은 걸 얘기할 뿐인데 그래서 그럼 나도 제보 받은 거 얘기하겠다. 너 최혜병 너 네가 죽었다더라. 나도 제보 받았다. 네. 이렇게 한 거예요. 실제 연관이 있잖아요. 나중에 특검 최혜병 특검이나 이런 거 가면 네. 임종득은 피의자가 될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통화 기록도 나왔고 그때 당시 이제 안보실 2차장이었고 왠지 이제 그 봉화 쪽으로 뺀 이유도 이게 꺼림칙하고 뭔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보들은 들어오죠. 임종득도 모종의 역할을 했다. 의원도. 그러니까 난 제보 받았지만 크로스 체크를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저렇게 나오니까 그냥 뭐 했는데 싸가지 싸가지에 확 돌아갔어. 지금 말씀 중에 잠깐 이제 최혜병 특검 나왔는데 진짜 이번에 제가 또 놀랐던 게 엊그저께 보도에 네. 이번에 이제 맞아요. 판사 관련돼서 성향 파악을 계엄 때 내란 네. 때 하라고 했던 그 4명의 판사가 다 박정훈 대령 관련된 선고 또는 구속영장 기각시킨 판사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겹쳐서 내란을 기획하고 실행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도 역시 하나가 최혜병에 대한 뭔가 판결, 선고 이것도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최혜병 특검이나 이런 것들 잠시 저희가 지금
워낙 다른 사안들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반드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최혜병 사건 같은 경우는 절대 잊혀져서도 안 되고요. 맞아요. 예, 잊혀져서도 안 되고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인데 국가 권력이 최혜병을 어찌 됐든 저는 죽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혜병의 그 안타까운 그런 죽음을 맞이한 게 이제 결국은 국가 권력이었죠. 근데 그 국가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이 다 숨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혜병 특검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건전하게 올바로 설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시금석 같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뭐 내란 특검, 계엄 뭐 이런 게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일 내에 네. 최혜병은요 반드시 특검을 다시 발의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 요번에 보니까 주제를 좀 돌려서 네. 내란 특검이 어찌 됐든 성과가 좀 있었어요. 내란 국조가 국조 있었죠. 네. 성과가 좀 있었어요. 어제 또 제가 이제 바로 제 옆에 윤건영 이분도 참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야말로 요원 같아. 어디서 정보를 이렇게 구해오시는지 모르겠어요. 패스트 가로 네. 이렇게 야, 아니 불출대장을 다 봤다는 거 아니에요. 다 네. 이거를 갖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관계 너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이제 몰아붙이는 상황에서 야 이게 비아폰을 네. 누구한테 줘요? 와 예비역 그렇죠. 노상원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거를 줬는데요. 어찌됐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건 것 같아요. 뭐냐면 최혜병 때 통화 기록이 너무 많이 나왔잖아. 네. 맞아요. 네. 이게 낱낱이 드러났잖아요. 네. 그 과정 속에서 너무나 많은 걸 드러나니까 여기에서 이제 약간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 이 큰 일을 하는데 일반 폰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핵심적인 인물들 김건희, 그 다음에 노상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계엄사령관은 비아폰을 못 받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네, 경호처에서 관리하는 비아폰을 못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때 이 불출대장을 보면 또 뭔가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요. 국무위원들은 어떤 사람들이 받아갔으며 그리고 노상원 같은 경우는 계엄 전에 받아서 중간에 한번 문제가 있어서 바꾸고 또 이제 김용현이 이제 셀프 검찰에 출석할 때 반납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동안 이제 증거 인멸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비아폰을 저도 이제 국방부 있을 때 써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 녹음도 안 되고요. 녹음 안 되죠. 예, 사진 촬영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통화 기록이 확인이 안 돼요. 뭐냐면 다른 번호가 떠. 시간도 다르게 나와. 뒤죽박죽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가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제 서버를 확보해야 되는데 검찰에서 이제 구속영장을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계속 반려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반려하고 있고 그 덕분에 김성훈이 계속 압수수색을 맡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왜 검찰이 이게 저도 이 대목이 정말 이상한데 검찰이 도대체 어떤 속내를 갖고 있느냐 이게 지금 핵심이 돼버렸어요. 자꾸 이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에 대한 구속 기소를 하면서 공소장이나 이런 건 아주 잘 쓰거든요. 예. 정말 정말 잘 잘 써요. 썼잖아요. 정말 잘 써요. 와, 잘 썼다. 야, 끝났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계속 반려하고 그러니까 김성훈은 대통령실이라든지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계속 거부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는 증거의 범위를 좁히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처벌받는 사람들의 범위가 좁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윤석열은 버렸지만 나중에 뭔가 대화가 될 만한 세력이라고 판단한 어떤 세력에는 타격을 좀 덜 주려고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아니면 짱을 보고 있거나 어느 쪽에 선을 댈지 그래서 나중에 속도를 더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근데 어찌 됐든 굉장히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거고 아무래도 뭐 저희보다는 저쪽을 손잡거나 대화할 수 있는 세력을 생각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지금 검찰 네, 그렇죠, 지휘부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쪽 눈치를 보면서 최대한 저쪽에 타격이 적게 윤석열은 버리되 타격은 적게 수사를 마무리하고 끝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 또 하나 그 거기에 덧붙여서 의심이 드는 게 명태균 관련돼서 지금 황금폰 2대 컴퓨터 포렌식한 자료를 다 들고 있어요. 근데 추가 조치를 안 해요 지금. 작년에 이미 그걸 다 들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수사 범위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면서 타격을 덜 주려고 하는 거 아닐까 특정 세력에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네. 특정 세력의 타격을 덜 줄 수도 있지만 자기 조직에 대한 타격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짱을 보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타격을 덜 주고 싶은데 아무리 봐도 이쪽이 뭔가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다 치고 나갈 수도 있는 거겠죠.